안녕하십니까. 공학박사 기술자 김미람입니다. 오늘은 영등포의 수건 사업이죠. 경부선 철도 지하 영등포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철도, 이거를 어떻게 지하화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철도가 도심지를 단절을 시킨다는 게 문제예요. 그래서 지금 뭐 서울역도 남부, 북부가 굉장히 좀 레벨 차가 심하죠. 용산도 그렇고 우리 영등포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영등포 앞쪽은 여러분들이 평당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시죠? 그런데 영등포 뒤쪽이라 그러면 기분이 안 좋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하고 평당 아마 땅값 차이가 엄청 날 겁니다. 제가 알기에는 아마 5배 이상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왜 그럴까요? 바로 요 경부선 철도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앞쪽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뒤쪽은 계속 침체가 되고 있어요.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뭐냐? 저는 철도 지형화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그래서 이 철도가 뭐 굉장히 문명의 이기로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죠?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? 지금은 어때요? 바로 도심지를 단절시키고 또 철도 기차나 전철 지나갈 때 소음 심하죠. 그리고 뭐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 진동이나 분진 경험하셨을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슬럼화가 된다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우리 지역사회, 영등포 지역사회죠.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뭐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내용이죠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만 그러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대전도 마찬가지고, 대구도 마찬가지고, 부산도 마찬가지예요. 다 이 철도 지하화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이슈가 되고 있고, 뭐 탄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10년 전부터 이거 지화합시다 하는 거를 얘기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뭔가요? 바로 사업비였었죠. 요 사업비 조달 분담의 어려움 때문에 수건 사업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? 지금 10년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여러분들도 생각하셔도 자, 서울에 주택을 질 수 있는 토지가 있나요? 없어요.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은 지금은 저는 가능하다. 왜? 토지가 부족한 문제를 이 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상관성이 있는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철도가 지하화되면요, 그 지상 공간은 주택을 질 수가 있어요. 뭐 역세권, 뭐 찻집이라든가 요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서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.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요 지하화 방안이 이제 서울시와 국토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, 물론 이제 주무부처는 국토부예요. 그런데 이제 이 지자체는 서울시죠. 그래서 약간 좀 달라요. 서울시는 이제 요 지하철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. 요거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서울시 입장이고, 국토부는 지하철은 빼고 그냥 도심 내 지상 통과 구간 어디예요? 서울역, 용산역, 영등포역, 신도림역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리고 활용도 약간 좀 컨셉의 차이가 있어요. 여기는 아무래도 뭐 요새 주택이 부족하니까 주거,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이런 쪽으로 좀 컨셉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. 서울시는 이제 녹지 공간 확보라든가 어떤 여가 문화 공간 확보, 거기에다 이제 어떤 스마트 컴팩트 시티 같은 컴플렉스 개발 쪽에 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
그래서 이 경부선 철도,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. 그럼 호남선 철도는 똑같아요. 이게 이제 여기는 호남선이나 경부선이나 똑같아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경부선 철도라고 얘기하는 거죠. 우리 영등포 여러분들이 이 구간 한번 보시겠어요? 자, 영등포에 해당하는 게 어디죠? 여기 신길이죠? 그 다음에 영등포. 맞습니까? 자, 신도림은 어디에 들어가죠? 신도림은 구로에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영등포와 구로의 경계예요. 어떻게 보면 영등포 지자체하고 연관이 있는 게 이 신길하고 영등포죠. 자, 여러분들 이 두 개가 어때요? 굉장히 슬럼화됐다는 거 인정하세요? 슬럼화됐습니다.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완전히 DMZ이 돼버린 거예요. 자, 이쪽 어때요? 여러분들 뭐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슬럼화돼 있어요.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이 부분을 지하화시키는 겁니다. 보시면 아시겠죠? 그럼 뭐 연관 있는 지자체는 어디겠어요? 가장 적극적인 용산 쪽, 그 다음에 여기 동작구 쪽, 그 다음에 영등포, 그 다음에 구로. 네. 이해되시죠? 네. 물론 여기 이제 이쪽으로 빠져나가니까 관악, 그 다음에 금천, 이쪽으로 이제 만양까지도 해당이 되는데,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은, 제 생각은 이거를 단계별로 뭐 나눠서 좀 해야지 빨리 착공할 수 있고 완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. 여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? 그러면은 저는 요 동작하고 영등포하고 구로, 아니면은 그냥 여기하고 여기, 뭐 그거는 이제 나누기 나름인데 여기를 한 섹터로 보고 나머지를 이제 한 섹터로 봐서 여기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1, 2, 3 섹터 정도로 나눠서 진행하면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2023년부터 실행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시범 구간 착공이 될 겁니다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분들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, 자, 철도 지하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죠.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이죠. 저는 될 거라고 봐요. 두 분의 공약인데. 자, 그래서 25년이죠.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연차별로 착공 계획이다 하는 거 정도 좀 보시면 좋겠네요. 자,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, 경기 7개 지자체가 이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 사업 제안을 했던 내용을 한번 리뷰해 드리려고 여기 좀 가져왔는데, 자, 구간은 뭐 아까 보셨던 서울역에서 당정까지 31.7km. 자, 요 사업비가 여러분들이 14조 정도로 잡혀져 있는데요. 요거는 좀 유동적이라고 보셔야 돼요. 정확한, 왜냐하면은 뭐 자꾸 이제 뭐 물가라든가 집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거 픽스된 게 아니고요. 이건 좀 유동적입니다. 제가 판단하기에는 요거보다 좀 더 들어갈 확률이 좀 높을 거로 봐요. 그래서 이제 비용 조달, 이게 가장 하두잖아요. 어떻게 이 많은 비용을 조달할 거냐라는 얘기죠. 자, 그 부분이 이제 여러분 풀어야 될 숙제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이 지금 어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? 요거죠. 매각 대금이 뭐 14주에 거의 11조 5천이면은 11조 정도면은 거의 다 해요. 실제적으로 중앙정부는 그죠? 지자체는 어때요? 거의 뭐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이죠.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지면은 이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지 담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요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. 공사 기간은 아마 5년보다 조금 더 걸릴 거로 예상은돼요. 이거 베스트하게 잡았을 때가 저는 5년이라고 보고, 물론 이제 뭐 제 예상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
자,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은 자,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, 지하 깊이 내린 후 이게 여러분들이 지하 깊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표현이에요. 이걸 이제 안 써지나 센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. 자, 이걸 대심도라 그래요. 대심도. 그래서 지하 깊이, 대심도. 대심도는 보통 지상에서 40m 안의 공간을 대심도라 그래요. 그거는 보상을 안 해줘도 괜찮아요. 여러분들 아시는 신안산선 아시죠? 네, 신안산선이 지금 대심도로 공사가 되고 있어요. 대심도로. 얘도 대심도로 공사가 되면은 토지 보상 같은 거는 안 해도 괜찮다는 그런 메리트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이제 그 지상부 어떻게 할 거냐? 공원 만들자, 문화시설 만들자, 상업시설 만들자, 주거시설 만들자,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피스텔 같은 업무시설 만들자, 이런 거 조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거는 14조가 들어갔을 때 생산 유발 효과는 그 2배에 해당하는 28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이로 인한 연관된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0조 정도. 그 다음에 임금 유발 효과가 4조 정도. 어때요? 들어가는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클 거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. 가덕도 신공항.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봐요. 그 물동량이 그 부산시에서 발표한 물동량은 좀 약간 좀 가장된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가장된 그런 게 아닙니다.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서울이잖아요, 서울.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이에요. 그러면 이런 효과들이 분명히 저는 맞을 거라고 봐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거 했을 때 이제 어떤 기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. 자, 여기 보세요. 예, 도심 녹지 체계 구축할 수 있어요. 어우, 이게 뭐예요? 참, 이런 막 그 녹지 공간,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. 이 상비. 근데 이게 좀 아깝죠? 공원 만들기에는. 자, 지금 지하화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뭐 여러분들이 철도변에 사시는 분들, 소음, 진동, 분진, 좀 피해 있잖아요. 이런 것 때문에. 이게 여러분들이 열차 지나갈 때마다 막 덜컹거리기도 하고 소리도 나고 뭐 그렇지 않나요?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전혀 그런 걸 못 느낄 거예요. 대심도는요 안반지대예요. 안반지대는 여기에 영향을 안 주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. 두더지가 땅굴을 파는 것처럼. 기존의 지하철 공사는 어때요? 지상에서 이렇게 공사한 다음에 덮는 식으로 가는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. 그냥 지상 철도 다니고 있으면서 대심도로서 공사가 되니까 뭐 다이나마이트 같은 걸로 인한 뭐 폭발음 같은 거 아마 못 느끼실 거예요. 두더지 땅굴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녹지 공간 말고요. 예, 지역 커뮤니티 센터. 예? 여기 보세요. 여기 커뮤니티 센터 같은 이런 부분들 막 건물이 들어와 있는 거 보세요. 역세권, 스마트, 컴팩트 시티 같은 거로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지금은 어때요? 이게 완벽하게 DMZ시잖아요. 보면은 남쪽과 북쪽. 그래서 땅값 차이도 뭐 5배가 나고 완전히 이게 지역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과 북 어때요? 똑같아요. 우리는 이제 이거 반대예요. 이게 이제 우리 역세권 후면부라고 얘기하는 게 남쪽이에요. 전면부가 북쪽이죠. 그러니까 DMZ는 이제 남한과 북한의 그건데 이것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. 점점 더 심화될 겁니다.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에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자, 영등포 후면부. 뭐가 문제죠? 저는 도로라고 생각을 해요. 여기 도로 문제 해결하면은 이 지역 발전은 요원하다고 저는 생각해요. 이 도로가 여의도까지 지하로 착 연결이 되면은 여기는 여의도하고 하나의 생활권이 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.
지금은 낙후됐지만 아마 이것만 되면은 상당히 여러분들 뭐 재산상의 가치라든가 뭐 사회 경제적인 이득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. 어때요? 지금 이 도로가 단절돼 있어요. 뒤쪽은 도로가 없어요. 이 도로가 막 16m 정도로 해서 막 지상 지하로 여의도까지 착 연결만 되면은 아주 체계적인 교통망이 만들어지면서 이 여의도에 이런 게 여기까지 이제 파급이 되면서 하나의 생활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분들이 얘기하는 문제점, 그거에 대한 해결 대안, 이거는 뭐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. 물론 이제 뭐 오류가 없을 수는 없어요. 자, 그래서 첫 번째, 아까 여러분들 사업비 조달을 어떻게 할래? 자,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BOT, 처음 하시는 분들, 이쪽에 좀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약자를 써놨어요. 짓고, 운영하고, 넘겨준다, 이런 거죠. 이걸 BOT라 그래요. 대표적으로 여의도 IFC몰이 BOT로 건설이 된 거예요. 자, 둘째. 자, 이제 이 관련법 충돌 문제가 두 번째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. 관련법. 자, 그래서 이 관련법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철도제화와 이 특별법을 제정을 하는 거예요. 이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정한다면은 이 어떤 뭐 철도법이라든가 뭐 도정법이라든가 이게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세 번째는 뭐예요? 여러분들 뭐 이 영등포에 막 KTX 지나가잖아요. 그리고 지하철 지나가잖아요. 그거 어떻게 할래? 그거 중단 문제 어떻게 할래? 이런 부분들 해결할 수 있어요. 자, 이게 뭐예요? 대심도 실드 TBM 공법이다. 이렇게 좀 전문적인 용어니까 그냥 두더지가요. 땅굴 파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. 거대한 기계가 이걸 여러분들이 보령 해저 터널도 이걸로 뚫은 거예요. 그리고 영불 해협도 이걸로 뚫은 거고요. 이거는 이제 뭐 거의 뭐 여러 군데서 안정성이 확인된 그런 공법입니다. 그럼 어때요?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. 기술적으로, 경제적으로, 법적으로. 자,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더 알아보시죠. 자, 맨 먼저 이 사업비 조달 문제. 아까 얘기했어요. BOT. 직접 건설, 운영, 넘겨주는 거죠. 무난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뭐 사례가 뭐가 있어? 그러면은 여의도의 IFC몰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 일정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이거는 뭐 계약하기 나름이에요. 30년 할 수도 있고요. 50년 할 수도 있고요. 뭐 100년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개발해서 이 기간 동안에 운영해서 수익을 뽑고 정부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방식이 바로 BOT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민간 사업자는 투자원금 해석할 수 있는 거죠. 정부는 어때요? 정부는 뭐 부족한 사업비, 정부 재정 조금만 투입해도 되잖아요. 이런 효과들이 있다는 거예요. 자, 첫 번째 사업비 문제 해결 가능한 거죠. 자, 이제 두 번째 이제 관련법 충돌 문제. 자,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제 생각에는 뭐 어차피 뭐 국회에서 의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. 단지 이제 기득권을 가진 이제 철도 분야 종사자나 이런 분들은 조금 아마 반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뭐 그런 반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특별법을 좀 만들어서 충분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이 특별법은 왜 필요하냐 하는 부분도
사업비 때문에 그래요.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예요? 이 용지를 민간에게 팔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어요. 현재는 없어요. 근데 이 특별법을 통해서 그걸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철도 용지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것처럼 국유철도 용지와 철도공사 용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철도시설 용지, 현물출자 용지 이렇게 써놨어요. 그래서 이거의 문제점이 뭐예요? 써있죠? 임대만 가능하고 매각이 불가능해. 현재 법 체계가 그래요. 그래서 특별법을 통해서 이런 거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.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자, 세 번째. 기존 다니고 있는 뭐 KTX나 지하철이나 이거 운행 중단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.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T가 뭔지 보이시죠? 터널, 버링, 머신이라는 기계가 이거를 하기 때문에 다이나마이트 폭파 같은 거 안 해요. 그리고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거의 못 느낄 정도의 그런 공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. 여기 실드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TV에 앞에 붙는 그런 거고, 대심도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. 예. 땅값 보상을 안 해도 되는 그게 대심도예요. 보통 40m, 50m, 60m, 70m, 80m 이런 식으로. 아마 신안산선이 아마 한 7, 80 정도로 아마 건설이 되고 있을 거예요. 자, 그래서 여기 써 있죠. 원통형 굴착 기계다. 그래서 두더지 땅굴 파는 식으로 이제 공사를 하는 방식이다. 뭐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발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발파를 해가지고 좀 피해를 보는 지역이 인천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아파트 금이 가고 뭐 이런 피해들, 뭐 뉴스 보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죠? 근데 이거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. 아니,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최소화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요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? ESG라고 얘기하는 그런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공법이다.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.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0m 이상 깊이로 들어가면은 대심도가 돼서 토지 보상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공학적인 기술만 뒷받침된다면은 개발 비용 굉장히 작게 들어갈 수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 토목 기술 세계 넘버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. 뭐 얼마 전에 뭐 터키 해협에 엄청 긴 다리도 우리 기술로 건설을 했잖아요. 일단 토목 분야는 뭐 저도 뭐 공학을 공부했지만 우리나라가 거의 뭐 시공 쪽에는 넘버 원이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이제 설계 같은 게 뭐 조금 뭐 프랑스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이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처지는 건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시공은 뭐 우리나라를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. 자, 여기 써놨네요. 그래서 이제 한국의 대심도 굴착 토목 기술은 세계 넘버 원이라는 거예요. 이게 많은 현장에서 이미 다 적용이 돼가지고 안정성 다 확보가 됐고요. 아주 뭐 큰 문제가 없어요. 자, 그러면은 기술적인 문제 없다는 거예요. 사업비 문제, BOT 방식 해결할 수 있는 거죠. 그렇다면은 이걸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?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예상할 때 경기가 자꾸 안 좋아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. 지금 원자재 파동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.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SOC 산업을 SOC 개발 쪽에 재원을 투입해서 뭐 좀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할 거라고요. 그랬을 때 저는 이 철도 지하가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건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. 자,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일반 분들은 그냥 그림만 보세요. 그냥 이 두더지처럼 생겼구나. 얘가 쫙 돌면서 땅을 파요. 그래서 우리가 이 토합식 방식하고 이수가압식 방식. 이제 공학 하신 분들은 뭐 이거 쫙 보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바로 아실 수 있는데 이제 공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
조금 생소하신 내용이니까 여기는 뭐 일반인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고요. 이게 어디에 적용됐느냐?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강 아시죠? 한강의 이 하저 쪽에 지하철 같은 거 막 지나다니고 그러시잖아요. 이 방식으로 했어요. 그리고 영불해역도 이 방식으로 했어요. 이해되시죠? 예. 그래서 이 방식이 토합식이라 그래요. 토합식. 자, 여기 뭐 있는 내용들은 참고만 하세요. 너무 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자, 자, 그러면 이제 뭐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. 자, 좋은 얘기인데요. 영등포의 화려한 부흥. 화려한 부흥. 이건 풀어야 될 사업이에요. 영등포가 화려하게 부흥하려면요, 철도 지하화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수건 사업입니다. 그래서 영등포의 화려한 부흥이다. 여러분들이 영등포가 3대 도심 아닌가요? 3대 도심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를 뺀 영등포는 상당히 좀 낙후돼 있지 않나요? 왜요? 저는 이 철도로 인한 단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것만 된다면 진짜 여의도 같은 영등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우리 영등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고, 그 다음에 경제적 유발 효과도 크기 때문에, 뭐,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놨어요? 과거, 미래, 멋지나 해. 이게 키워드네요. 이해되시겠죠? 미래의 영등포, 영등포의 화려한 부흥의 가장 핵심적인 수건 사업은 철도 지하화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시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진 것 같습니다. 철도 지하화 반드시 돼야 됩니다. 기술적인 문제. 제가 이제 공학박사 기술사인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. 단지 뭐죠? 돈의 문제. 자, 돈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말씀드렸죠? BOT 방식. 이게 여러분들이 왜 해야 되는지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. 가용 토지가 없다는 문제. 그 다음에 경제가 자꾸 악화될 거라는 거. 그럼 SOC 쪽에 돈을 투입해야 될 건데 이런 SOC 쪽에 돈을 투입해야죠. 엉뚱하게 뭐 모르겠어요. 부산에 계신 분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그 가덕도 저도 가봤어요. 낚시하러. 거기다가 공항을 왜 만들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. 물론 이제 기분 나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글쎄요. 저는 뭐 이 프랑스 애들이 이렇게 조사 다 했잖아요. 뭐 김해공항 뭐 여기 뭐 여러 군데에서 점수를 다 매긴 게 공학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 맞다고 봐요. 가덕도 글쎄요. 몇 등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. 그냥 어떤 정치적인 뭐 그런 것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뭐 건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뭐 공항 만들어야 되는 타당성은 충분히 있지만 잘못 공항이 만들어지면은 멸치 말리는 공항이 될 수도 있어요. 여러분들이 무안 공항 아시죠? 무안 공항 어때요? 가보셨어요? 고추 말리는 공항이 돼버렸어요. 그럼 가덕도진 공항 멸치 만드는 공항이 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. 자, 부산 계신 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. 필요성 인정합니다. 단지 조금 더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에 그게 건설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. 예, 뭐 이걸로 오늘 뭐 여러분들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